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뮬레이션 선택 실습 중간고사 온라인 보충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총 2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의는 총 2개의 동영상으로 나뉘어서 올라가니까요. 두 가지를 모두 다 들으시고 그 다음 퀴즈 3문제를 꼭 풀으셔야지 출석이 인정되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리는 강의는 지침서 있잖아요. 거기에 약물 용량 계산 그 예제들이 있는데요. 총 13문제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고 페이지는 35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지침서에 보면은 CC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흐름으로는 cc보다는 밀리리터를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아서 지금 밀리리터로 PPT에 있는 것들 다 문제도 다 밀리리터로 바꿨고요. 앞으로 학생들도 cc보다는 밀리리터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약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비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레이시오의 개념은 기준량에 대한 양의 크기 또는 정도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비율을 따지려면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한 내가 알고자 하는 숫자의 포션, 그것이 이제 비율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B잖아요. 그래서 3대 5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3대 5로 표기를 하고 이걸 읽을 때는 3대 5 또는 5에 대한 3의 B 이런 식으로 해서 읽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분모가 기준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자는 이제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해석할 때는 5에 대한 3이 차지하는 퍼센트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 소수, 백분율은 모두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표기는 다르겠죠. 우리가 0.6이라는 거는 10분의 6이잖아요. 이거를 약분하면 이제 5분의 3이 되는 거고 이 0.6은 100% 중에 60% 과반수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1은 이제 투약을 계산하기에 앞서 워밍업 수준으로 문제 1번과 2번이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문제 1번을 읽어보면 50은 1000의 몇 %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풀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0의 몇 퍼센트 이거니까요. 1000은 이제 기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의 비교량 50이 되는 거고요. 1000분의 50을 이제 분수화해서 표기를 하게 되면은 1000에 50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약분을 하게 되면은 2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1은 소수점으로는 0.05, 백분율로 따졌을 때는 100 중에 5%, 그래서 5%가 되는 거고요. 답은 퍼센트를 묻는 거였기 때문에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약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위를 통일해주고 변환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이제 투약 계산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이런 단위를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측정 방법이 다르고 도구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1m의 길이와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1m의 길이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일하자는 움직임이 이제 과학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국제 단위계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SI라고 하는 거는 단위를 통일하자는 그 국제 단위계 그 명칭이 이제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길이 같은 경우는 미터로 우리가 측정을 하자.
그러면 질량은 무게죠. 무게는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측정을 기본 단위로 하자. 시간 같은 경우는 초로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로 또 사용하는 것이 물질량에 대해서 몰이라는 거 있잖아요. MOL. 이것을 사용하자. 암페어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수치화할 때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통일되게 단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투약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질량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질량을 여기 밑에 표로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램을 기준으로 왼쪽에 나노까지 이렇게 쭉 가면 왼쪽에 있는 거는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 그다음에 킬로그램으로 갈수록 무게가 일단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밀리,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까지 나누기 1000씩 하게 됩니다. 나누기 1000씩. 그러니까 이 밀리, 마이크로, 나노그램은 다 1000씩 나눠주고요. 그램에서 오른쪽에 기준 이 킬로그램은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램을 밀리그램으로 환산을 하려면은 1밀리그램은 0.001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밀리그램과 1000분의 1g 이게 곧 0.00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통일되게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문제가 일단은 0.01g은 몇 미리그램인가 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0.01g, 0.001g 대 1mg일 때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썼죠. 이거일 때 우리가 원하는 그 0.01g이면은 x는 몇 미리그램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세우게 되면은 우리가 x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항과 외항을 서로 곱해주면은 이렇게 x는 10mg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1mg은 0.001g이다. 1g은 1000mg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문제는 그 용액에 대한 용매, 용질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문제 3번을 보시겠습니다. 10% 포도당 용액 300ml에는 몇 g의 당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0%의 포도당이라는 것은 용액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녹아있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의 개념이고, 이 100ml의 용매, 이 용매 중에 10g의 포도당, 용질이 지금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용질은 지금 이미 녹아서 형태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100cc, 100ml 안에 10g이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 포도당 용액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의 포도당 용액 300ml에는 몇 g의 당이 들어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시려면은 10%라는 거는 100 중에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cc 안에는 10g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cc에는 여기 10g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300ml일 때는 그러면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100이 300으로 이제 곱하기 3, 3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비례식으로 세우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비례식으로 세우면은 10g은 100ml일 때 10g, 10대 100은 xg, 우리가 xg을 찾는 거잖아요. 300일 때는 x는 얼마인가 해서 내항, 외항을 곱해서 나눠주면은 x는 답은 30g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같은 개념입니다.
읽어볼까요? 0.45%의 노멀 셀라인 NS 500ml에는 나트륨이 몇 g이 들어있습니까? 라는 거고요. 0.45 그 생리식염수 이 개념은 일단은 100ml 중에 0.45%잖아요. 100ml 중에 0.45g의 나트륨이 지금 녹아있다라는 얘기예요. 100ml 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례식을 또 세워서 확인해 보면 100cc 중에 나트륨이 0.45가 들어있는데 500ml에는 얼마 들어있냐 이거 확인해 보시면 X는 2.25 그러니까 0.45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그래서 2.25가 답이 됩니다. 문제 5번은 분당 GTT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GTT의 개념은 1드랍, 한 방울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1ml, 그러니까 cc랑 똑같은 개념이죠. 이 1ml 안에는 20방울의 드랍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고요. 대부분의 이제 IV 세트에는 이렇게 확대해서 표시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1ml는 20드랍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cc 안에는 20방울이 점적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다 IV 세트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노말 셀라인을 500ml를 5시간 동안 투여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문제는 분당이에요. 분당 GTT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 그 투약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변환과 단위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시간을 500cc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시간당 100ml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밀리리터를 우리가 GTT로 환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물어봤으니까 분당 GTT 몇으로 주입하느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 곱하기 20GTT잖아요. 20GTT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제 GTT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간당 2000 가트예요. 시간당 1시간 동안 2000방울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지금 분당으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분으로 바꿔서 1분 단위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 나누기 60 하게 되면은 33.33 그래서 약 33.3 가트가 이제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 거예요. 6번 문제는 비례식만 잘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헤파린이 한 바이알에 5cc가 들어있고요. 25,000유닛이요. 이거는 모든 헤파린이 다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cc에 25,000 단위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양은 10,000유닛입니다. 10,000유닛. 그러면은 5cc에 25,000 유닛이 있으면 우리가 1cc에는 5,000 단위가 있는 건 아시겠죠? 25,000에서 5를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cc당 5,000이 지금 녹아 있는 상태예요. 헤파린이. 그래서 1ml당 5,000이 우리가 이제 계산이 됐으면 이것을 비례식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cc에 5,000이면 x가 얼마냐? 언제? 만일 때. 그래서 우리가 10,000유닛일 때는 x는 얼마냐? 그래서 답은 2ml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KCl도 원앰플에요. 20cc가 들어있어요. 20ml가 들어있고요. 20ml에는 40ml 이큐발란트의 KCl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이니까 그냥 외우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15ml 이큐발란트고요. 플루이드에 믹스할게 요거예요. 그러면은 비례식으로 풀면 됩니다. 20ml에 40ml 이큐발란트가 들어있는 KCl에 그러면은 15ml 이큐발란트를 우리가 뽑을 때는 몇 cc를 뽑아야 되느냐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x는 7.5가 나오게 됩니다.
8번 문제는 이 환자가 분당 지금 30가트로 들어가고 있는데 수액이요. 24시간 동안 그러면 총량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24시간 동안 몇 밀리리터가 이 환자한테 들어가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개념 1ml는 20가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분당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분을 우리가 시간으로 전환해야 되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간 단위로 한번 변경을 해봅시다. 분당 30가트니까 시간을 하려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60 해야지 1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30에다가도 6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800가트 1시간에 1800방울이 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환자의 하루 동안의 주입량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다시 24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 1800개도 24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3,200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방울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정답 문제는 밀리리터니까 지금 밀리리터를 이 GTT를 밀리리터로 환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2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3,200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은 이 밀리리터가 나오죠. 그래서 하루 동안 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총 수액의 양은 21,060이다 라고 답이 나옵니다.